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새로운 단원 또 들어가는데요. 우리 하늘, 대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바다로 한번 여행을 다시 떠나가 볼 건데 교과서로는 96페이지 펴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생긴 해수의 성질 피시면 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악기상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뇌우 중에서 어떤 단계였죠? 적운 단계, 성숙 단계, 그리고 소멸 단계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어느 단계에서 볼 수 있었던 그림이었죠? 그렇죠. 우리 성숙 단계의 모습이죠. 보시면은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공존하고 있고 하강 기류를 따라서 소나기도 내리고 특히 여기서는 우박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뿌옇게 되는 거 뭐라고 하죠? 황사라고 하죠. 우리 중국이나 몽골로부터 모래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 편서풍을 타고. 그래서 황사도 이렇게 했었고, 얘는 무슨 그림이었죠? 그렇죠. 폭설 관련된 그림이었죠. 우리 차갑고 건조한 그런 공기가 황해를 타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변질이 돼서 폭설이 내린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 한번 보고 갈 건데요. 해수의 화학적 성질, 그리고 용종 기체, 그 다음에 염분, 그 다음에 해수의 물리적 성질.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은 바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선생님은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수영을 배우는 건데 상황이 또 이렇게 배우지 못하게 만들고 있네요. 아무튼가 이렇게 바닷속 정말 아름다운데요. 선생님은 해수욕장에 가서 우연치 않게 바닷물을 이렇게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바닷물이 어땠을 것 같나요? 당연히 짜겠죠. 바닷물 짜잖아요. 아무튼간 그러한 바다의 청량하고 그런 짠 기억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해수의 화학적인 성질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때 염분부터 볼 건데 해수에는 다양한 물질이 녹아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을 통틀어서 염류라고 합니다. 염류.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표시한 것을 염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염분하면 살짝 짠 느낌 나잖아요. 근데 그거의 정확한 정의가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단위는요, 퍼센트 옆에 동그라미가 하나 붙었는데 얘는 어떻게 읽냐면은 어떻게 읽는 것 같아요? 퍼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퍼센트는 100을 기준으로 비율을 체크하는 거였는데 얘는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었으니까 1000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면 1kg이 1000g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퍼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옆에 보면은 PSU라는 게 있어요. 얘는 그냥 PSU라고 읽으면 되고 푸수 상관없어요. 하지만 PSU가 정확한 단위고 이 PSU는요, 예시를 하나 보면은 1kg 채취해서 물을 모두 증발을 했을 때 35g만 남아요. 그때 그것을 35 PSU라고 합니다. 염분 35 알겠죠? 그래서 35 PSU 단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 해수 1kg 속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물 965g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류 35g이 있습니다. 즉 1kg 속에 염류가 35g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해수의 염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정의 자체가 1kg 속에 얼마큼 들어있냐? 35 PSU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35g을 또 이렇게 확대를 시켜봤습니다. 근데 어떤 게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여기 Na 그리고 Cl, 우리 NaCl, 염화나트륨 배웠잖아요. 그 NaCl이 정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기타 등등 다양한 원소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염류는 이러한 거다. 한번 알아봤고요. 각 해양에서 염분은 서로 다르지만 해수에 녹아있는 주요 원소들의 상대비는 모든 해양에 걸쳐서 일정합니다. 이것은 염분비 일정의 법칙, 아마 중학교 때도 한번 들어봤을 텐데요.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무슨 법칙인지 알 수 있거든요. 10PSU인 바닷물을 생각해 봅시다. 염류가 10g 들어있어요. 우리 염분의 정의 1kg 속에 얼마큼 들어가 있나? 1kg 속에 지금 10g 들어있기 때문에 10PSU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염화나트륨은 7.8g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20PSU인 바닷물 1kg에는 몇 g의 염화나트륨이 있을까? 이게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상 10g일 때 7.8이면은 20일 때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7.8에 곱하기 2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황해, 그 다음에 동해, 그 다음에 태평양 염분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녹아있는 이 구성 성분들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는 자연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그것을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요. 전세계 해양의 표층염분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 97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가와나를 비교하여 전 세계적으로 표층염분이 높은 해역과 낮은 해역의 특징을 설명해 보자. 우리 사회 시간 내도 배웠고 1학년 때도 배웠거든요. 우리 적도 지방은 공기가 상승하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하강하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죠. 우리 적도 살짝 뜨겁잖아요. 그 말은 공기가 상승하려고 하고 공기가 상승하면은 비가 내리겠죠. 그래서 적도 지방은요. 우리 비가 엄청 많이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 위도 30도 쪽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렇죠. 그 상승했던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내려옵니다. 30도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 하강기류 30도에서 많이 발달하고요. 여기는 고압대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30대 사막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한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염분이 높은 지역은 우리 대륙으로 둘러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막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염분이 높은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 중심부 해역과 주변 해역의 표층 염분이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을 우리 설명을 해보자. 우리 태평양 어딨죠? 태평양. 그렇죠. 태평양 여기 큰 바다 여러분들의 등판 태평양처럼 되길 바라며 여기 중앙에 보시면 35.5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자리로 보니까 34 정도로 낮은 모습이 보여요. 선생님 0.5, 1.5 차이인데 뭐가 작나요? 우리 염분 따질 때 1 비교 정말 큰 숫자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무튼간 대륙과 중앙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대륙 주변은요 하천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염분이 중앙보다 낮습니다. 아시겠죠? 옆에 이 그래프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도 쪽에는 파란색으로 지금 강수량 그래프 나타나 있는데 적도 강수량이 정말 월등하게 높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증발량인데 우리 30도 쪽에서 증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염분은요 증발량과 강수량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 해수의 표층 염분은 위도에 따른 강수량과 증발량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강수량과 증발량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강수량이 높으면 염분은 낮아지겠고 증발이 많다. 그러면 염분은 높아지겠죠. 이게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르시면요 소금물로 우리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시면 됩니다. 저압대인 적도 해역은요 증발량이 적고 강수량이 많으므로 염분이 낮다. 그 다음에 고압대인 위도 30도 부근 해역은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으므로 염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증발량과 강수량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아까 태평양 같은 경우도 대륙과 중앙 비교할 수 있었잖아요. 하천수 유입, 그 다음에 빙하의 해빙과 결빙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잠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우리 빙하 주변은 지금 염분이 어떤가요? 32로 정말 낮은 모습이 보이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 북극이랑 남극 한번 비교해 볼까요? 북극은 지금 32 정도인데 우리 같이 추운 남극은 35 정도네요. 보시면은 여기 북극은요 육지로부터 하천수가 유입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극보다는 염분이 낮은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해빙과 결빙. 우리 해빙이 뭐죠? 녹는 거고 결빙은 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느낌상 녹으면은 물이 생기고 염분은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결빙은 염분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발량과 강수량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해석을 못하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입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음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뒤에 거가 더 큰 거니까 강수량이 더 크겠죠. 보니까 이 보라색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인데 이 지역은 지금 마이너스 값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강수량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적도 강수량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염분은 이때 낮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0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극쪽을 보니까 우리 이쁜 모습으로 대칭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차이가 납니다. 방금 설명드렸죠? 남극과 북극 어떤 차이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 북극에서는 유입된다라고 했잖아요. 물들이 우리 대칭이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이런 식의 차이가 보인다라는 거 정도 캐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성질은요, 우리 용종기체인데요. 용종기체는 뭐냐면은 해수 속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 여러 가지 기체들이 녹아 있습니다. 용해됐다라고 앞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이를 용종기체다라고 합니다. 우리 해양생물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숨 쉴 때 산소, 그리고 질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해수에도 이런 기체들이 있습니다. 해수에서 기체의 용해도, 이 용해도는 뭔 말이냐면요, 얼마나 많이 녹을 수 있는지 정도. 그거는요, 수압이 클수록, 그 다음에 염분이 작을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증가한다인데, 이것은 우리 사이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사이다. 하나씩 보면요, 우리 수압, 물이 누르는 힘입니다. 우리 힘이 더 많이 있다는 거는 눌러주는 게 많으니까 더 잘 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염분이 작을수록 나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덜 먹으면 더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염분, 녹아있는 게 작을수록 우리 용해도는 증가하겠죠? 그리고 수온이 낮을수록 우리 사이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차가운 사이다 그리고 뜨거운 사이다 먹어봤나요? 선생님은 뜨겁고 김 빠진 사이다 한번 먹어봤는데요. 정말 그랬어요. 네. 아무튼 수온이 낮을수록 증가한다라는 거 사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차가운 거에 탄산 엄청 넣을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우리 해수에서 기체 용해도는 이거 3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수온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수온에 대해서 과연 이 용해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그것만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용종 기체는 이런 다양한 거 다 보면 좋겠지만 우리는 해양학자들이 아니니까 CO2와 O2 정도만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은 이런 괴상한 그래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프 먼저 해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니까 X축 농도 나와 있고 세로축 수심이 나와 있습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뭔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 있는 빨간색 그래프를 보니까 수심이 깊어질수록 뭔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는 1, 2, 3, 4, 5, 6인데 여기는 44, 46, 48. 애초에 녹아있는 스타트 자체가 살짝 다르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 살짝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먼저 산소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래프를 앞으로 산소, 용종기체 산소에 대한 그래프다라고 말을 할 거고요. 해수에서 표층의 상수의 농도가 높습니다. 지금 표층 보니까 어떤가요? 높죠? 높은 이유가 뭘까요? 띠리리릭 맞춰보세요. 대기로부터 일단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의 결과입니다. 광합성의 결과. 우리 광합성 기억하시나요? 우리 CO2가 들어와가지고 빛에너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포도당과 이산화탄소 만든 그런 광합성. 우리 1학년 때 엄청 외웠잖아요. 그래서 대기로부터 공급이 되고요. 광합성의 결과로 이런 식으로 표층에서 많은 산소의 농도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이 일어나는 층 아래에서는요. 농도가 낮아집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 바닷속에도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호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 플랑크톤 같은 거 죽게 되는데 그 작은 생물들이 분해를 할 때 이런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거. 아무튼간 이 구간에서 광합성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생물들의 호흡 그거랑 관련이 돼 있고요. 수심이 더 깊어지면서 산소의 농도가 조금씩 높아지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동물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우리 극이 어디죠? 남극, 북극 추운 곳이죠. 거기서의 표층의 수가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극쪽에는 정말 차가운 물들이 있습니다. 그 물들, 우리 차가우니까 밀도가 어떨까요? 높겠죠. 그러면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강하면서 우리 전 세계 곳곳에 퍼지게 됩니다. 우리 마치 저위도에서 태풍이 이렇게 올라가듯이 극에서는 차가운 표층의 수가 곳곳에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아무튼간 동물의 수가 줄어들고 극해역에 있는 표층의 수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 나타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이산화탄소 그래프입니다. 우리 표층 보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죠? 가장 높은 모습이 보이죠? 우리 해수의 표층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산소는 왜 높았죠? 광합성 때문이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광합성 할 때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CO2를. 그리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이것은 광합성량이 일단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수온은 낮아지며 수압은 커지므로, 아까 사이다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광합성량이 줄어들고 수온은 낮아지며 그 다음에 수압은 커지므로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이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용해도 관련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전 세계 해양들의 표층 수온을 볼게요.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우리 적도 주변에 나와 있는 게 보이고 점점 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죠. 우리 해수의 표층 수온은요, 위도, 우리 위도 가로입니다. 위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위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위도와 나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층층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이렇게 나란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딘가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뭔가 나란하지 않고 살짝 휘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살짝 휜 것 같고요.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뭔가 대륙 영향도 있을 거고요. 우리 바다 배우면서 혹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거 생각나실 것 같은데 뭘까요, 얘? 그렇죠. 우리 해류죠. 쿠로시오 해류 있고요. 여기 북태평양 해류 있고 여기 뭐였죠? 캘리포니아 해류 있었잖아요. 우리 따뜻한 여기 적도로부터 그 따뜻한 물을 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대륙 쪽이다 보니까 이 따뜻한 물이 위쪽으로 살짝 더 올라간 게 보이고요. 우리 차가운 물이 내려오는 여기를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아래로 더 내려왔죠. 해류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보이고요. 이 해류는 대륙 때문에 한번 꺾이게 된 거죠. 만약에 대륙이 없더라면 이런 식으로 쭉 갈 텐데 대륙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대륙에 뭔가 영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양의 표층 수온의 분포를 보면요, 등수원선이 뭐냐면요, 이렇게 다 연결한 선들은요 다 16, 다 똑같은 수온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등수원선이 위도랑 이렇게 나란한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도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런 식으로 나란한 모습이 보일까? 바로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태양으로부터 지구 이렇게 에너지를 받잖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적도에 한 명 이렇게 그려보고 극에 한번 그려보고 중위도에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위도별로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다 똑같이 받아먹나요? 아니죠. 적도 같은 경우는요, 태양 에너지 이렇게 직방으로 받는 반면에 우리 중위도 한번 가볼까요? 태양은 똑같이 이렇게 에너지를 주지만 살짝 넓은 면적으로 받기 때문에 태양은 동일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지만 그 에너지를 얘는 많은 부분이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극으로 가볼까요? 우리 극으로 가면은 정말 더 넓은 구역에서 이 에너지를 나눠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적도는 뜨거울 수밖에 없고 극으로 갈수록 차가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위도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 위도별로 나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구 동그라미에 한번 손전등을 비췄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손전등 바로 여기 있는 곳은 이런 식의 동그라미가 생길 건데 그 위쪽은 어떻게 될까요? 살짝 비스듬하게 많은 영역에 이렇게 손전등이 빛을 비추겠죠. 그 다음에 극쪽은 어떻게 될까요? 살짝 빛은 비춰지겠지만 흐릿흐릿하게 넓은 영역에 이렇게 비춰지겠죠. 위도별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위도랑 등수원선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표면이 받는 단위 넓이당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고위도로 갈수록 적어집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종이 하나 있고요. 손전등을 이렇게 비춰볼게요. 그랬을 때 만약에 수직 관계라면은
그 영역에 이 손전등의 빛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등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더 넓은 영역이 비춰지겠지만 이렇게 할 때보다 살짝 흐릿해지겠죠. 그 다음에 완전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넓은 영역이 비춰지겠지만 이때보다는 엄청 흐릿하게 나타나겠죠. 우리 지구는 이렇게 둥급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태양일지라도 위도별로 단위 넓이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도별로 차이가 나고 우리 온도 또한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 해수의 표층 수온은요, 그래서 고緯도로 갈수록 낮아지고 저緯도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우리 극은 춥고 적도는 뜨겁다. 그러나 대륙과 해양의 분포와 해류의 영향으로 등수온선이 위도와 나란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부분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 아까 지도에서 봤죠? 우리 대륙 근처에서 살짝 내려오고 여기는 올라간 거. 그것은 대륙의 해양 분포 그리고 해류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 전 세계 평균 표층 수온은요 약 17도이지만 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와 그 다음에 적도 해양에서는 수온이 30도 이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태풍 배울 때도 27도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평균이 17인데 27도라는 거는 정말 높은 거겠죠. 한편 해양은요 대륙보다 열 용량이 훨씬 큽니다. 또 새로운 단어 나왔네요. 우리 용량 뭐죠? 너 휴대폰 용량 몇 기가바이트야? 나는 128. 나는 32. 그러면은 나는 더 많은 거를 저장할 수 있는 거고 32기가바이트는 뭐 받자마자 맨날 삭제하고 또 받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겠죠. 우리 해양은요 대륙보다 열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에서는 기온의 연교차가 50도가 넘기도 해요. 하지만 해수에서는 표층 수온의 연교차가 대륙에 비해서 정말 작습니다. 우리 10도도 아마 안 될 거예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해수의 층상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1학년 때 지구 시스템 배우면서 수권에서 한번 배웠거든요. 우리 해수 아래로 내려가면은 층상 구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시면 가로축에 수온 있고 세로축은 수심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래쪽 심해 차갑잖아요. 그래서 바깥쪽 표층은 따뜻한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거 사이즈별로 이렇게 옆에 갖다 둔 건데 보시면은 혼합층 같은 경우는 2%밖에 차지를 안 한다라고 해요.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거는 우리 심해층이다라는 거. 심해가 정말 넓고 깊죠. 우리 심해에 대해서 아직 알려진 게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먼저 우리 혼합층 한번 볼 건데요. 우리 혼합층 가장 맨 위에 있는 층이거든요. 해수의 표층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수온이 높아요. 당연히 태양이랑 가까우니까 높겠죠. 그리고 바람 때문에 혼합작용이 일어나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혼합층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표층에는 태양이 이렇게 에너지를 줘서 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단 수온이 높고요. 우리 바람도 이렇게 살랑살랑 붑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살랑살랑 불어서 혼합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아무튼간 이렇게 일정하게 일자로 나타나는 이거를 혼합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혼합층 아래에서는요 수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죠. 수온이 급격하게 변한 층이 형성이 되는데 이를 수온약층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혼합층 일정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드는 것 그것을 수온약층이라고 하는데 매우 안정합니다. 안정하다. 우리 불안정하다 안정하다 무슨 느낌일까요? 여기를 볼까요? 우리 여기 지점 A, 그 다음에 여기 지점 B 두 개의 지점을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A랑 B 중에 누가 더 수온이 높나요? 그렇죠. A가 더 높고 B는 A보다 낮은 모습이 보이죠? 우리 지표랑 가까운 A가 수온이 높고 그 다음에 B는 수온이 낮습니다. 차가운 게 아래에 있나요? 아니면 뜨거운 게 아래에 있나요? 그렇죠. 차가운 게 아래에 있죠. 그러면 우리 차가운 거는 원래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정말 안정적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류운동이 없어요. 대류운동이 뭐였죠? 우리 공기가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 대류현상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뜨거운 애가 위에 있기 때문에 굳이 위로 또 안 가줘도 되는 거고 차가운 애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아래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류운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혼합층과 심해층
여기와 여기를요 에너지 전달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대류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온약층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심해층입니다. 우리 수온약층 아래에는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심해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수총 부피의 80%를 차지하고요. 정말 많은 영역 차지하는 게 보이죠? 아무튼 심해층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있는 세 개의 그래프도 볼 건데요. 먼저 열대, 그리고 중위도, 그 다음에 극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 표층 수온을 한번 볼까요? 먼저 보시면은 열대는 지금 25도로 나타나 있고 중위도는 15도보다 살짝 올라가 있고 극에서는 이렇게 5도 근처에 있는 게 보입니다. 즉 열대 쪽에서는 표층 해수의 온도가 정말 높은 게 보이고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네요. 열대 해역을 보니까 수온약층은 얇지만 표층과 수온차가 커서 강하게 나타난다. 지금 표층과 심해 정말 큰 온도 차이가 나죠. 하지만 수온약층은 얇은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위도 해역은요, 해수의 층상 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 세 개의 구조가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극해역을 보시면요, 수온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형성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개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표층 수온을 이렇게 빨리 체크를 해주시면은 열대인지 중위도인지 극인지 체크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밀도 하나 보고 끝내도록 할 건데요. 우리 해수의 밀도는요, 주로 수온과 염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밀도라는 건요, 주어진 부피 속에 얼만큼 빡빡하게, 빽빽하게 들어있냐, 그것을 밀도라고 하거든요. 이런 밀도는요, 수온과 염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먼저 이미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주어진 부피 속에 뭔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밀도가 높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염분, 뭔가 녹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분이 혹시나 높으면은 밀도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 수온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요? 추우면은 이렇게 분자들이 서로 뭉쳐있는데 따뜻하면은 중구난방 퍼지겠죠. 그 말은 주어진 부피 속에 이렇게 뭉쳐있으면은 밀도가 높아지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수온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높은 모습이 보이고요. 우리 수온 염분도라는 게 있습니다. Temperature Salinity Diagram. 수온, 염분, 그 다음에 그래프, 도. 어떤 거냐면요, 이런 식의 그래프인데 그래프만 나오면 또 현기증 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로축은요 염분, PSU, 그 다음에 세로축은 수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밀도가 같은 것을 다 연결한 거예요. 이 지점은 지금 염분이 33이고 온도가 5도인데 염분이 34이고 온도가 10도면요, 같은 밀도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각 바닷속 그것들의 염분과 수온을 측정을 해서 그래프에 나타나 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한번 볼까요? 지금 남극 중층수랑 북대서양 심층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숫자가 이쪽으로 갈수록 어떤가요? 점점 커지고 있죠. 우리 염분이 높아질수록, 그 다음에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밀도가 크다라는 거고요. 우리 남극과 북대서양 비교를 하면은 북대서양 심층수가 뭔가 밀도가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만나면은 북대서양 심층수가 아래쪽으로 뭔가 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심층순환 배우면서 조금 더 깊게 배울 내용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는 해수의 밀도가 수온과 염분에 이렇게 의존을 하는데 이런 식의 그래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비교를 해주시면 좋고, 수온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는 증가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아무튼간 밀도가 수온과 염분에 이렇게 의존한다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과연 어떻게 이렇게 수온과 염분 측정할 수 있을까요? 깊은 곳에 직접 수영해서 가서 측정을 할까요? 이것은 어떻게 측정하냐면요, 이런 식의 기계를 아래쪽에 투입을 시켜서 수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물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 태평양에 가서 태평양의 수계를 이렇게 채취를 한 다음에 수온과 염분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국 곳곳에 그런 수온과 염분을 측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뭔가 읽기 자료로 나와 있으니까 심심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수온과 염분 외에도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수압이 있습니다. 수압이 뭐죠? 누르는 힘이죠. 그러면은 단위 부피가 있는데 힘을 빡 주니까 여기 엄청 몰아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수압이 높아질수록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밀도는. 그러나 수압으로 일어나는 해수의 밀도 변화는요,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수온으로 일어나는 해수의 밀도 변화가 염분으로 일어나는 해수의 밀도 변화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 염분 변화 봤을 때 전 세계 염분만 봐도 1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났잖아요. 하지만 수온은 25도에서 0도까지 정말 많은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수온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염분보다는 더 크다라는 거예요. 밀도 변화가. 이 두 개의 그래프만 보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보시면 수온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온은 적도에서 가장 높고요. 이렇게 대칭적인 모습을 보이네요. 우리 밀도, 수온에 이렇게 반비례합니다. 우리 수온이 높을수록 밀도는 낮아지는데 얘도 똑같이 대칭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차이가 있네요. 우리 남극과 북극 같으면서도 다르거든요. 우리 N, 북인가요? 남인가요? 그렇죠. 우리 북극이죠. 아까 염분 설명하면서 북극 쪽이 낮은 이유는 대륙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유입됐다라고 했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남극과 이렇게 밀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면 물이 유입되면은 염분이 낮아지니까 이런 식의 차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옆에 그래프를 보니까 이거 아까 해수의 층상 구조 했을 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그 그래프인데요. 우리 밀도를 이렇게 똑같이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대칭 구조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밀도 약층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것은 살짝 TMI인 것 같고 아무튼 밀도 그래프랑 수온 그래프 이런 식으로 뭔가 대칭적이게 나타난다라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 다 나갔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해수, 바닷속에 대해서 뭔가 배웠는데요. 우리 화학적 성질 그리고 물리적 성질 이렇게 두 개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용종기체, 그 다음에 염분, 그 다음에 수온, 그 다음에 밀도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교과서 읽으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간고사죠. 축하. 집중이수제다 보니까 정말 많은 내용을 단시간에 하느라 정말 고생하시고 힘들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공부한 만큼 나올 수 있도록 시험 문제 출제했으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시험 준비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